반갑습니다 여러분. 2테라짜리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무려 319만원이세요 고객님. 요거 제가 일본 갖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사용하면서 느낌 좀 가볍게 한번 털어볼게요.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스크래치 이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중간에 뭐 케이스를 사가지고 조금 착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느라고 뭐 심카드도 뺐다 꽂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케이스 없이 그냥 생폰으로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요것만 꼽아가지고. 근데 이걸 또 붙여서 뗐다 했더니 뭐 자국이 남네 어쩌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스가 굉장히 잘 보일 오렌지색임에도 불구하고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이거 개봉하는 날 사실 의사에서 똑 떨어져가지고 막 우당탕탕 했었거든요. 근데 육안으로는 아무리 봐도 뭐 기스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물론 뭐 티타늄 바디하고 1대1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기스가 더 잘 날 수는 있겠으나, 이제 알루미늄 쓰면서 이제 무게가 더 가벼워진다든지 또 열 전도율이 높아가지고 발열 관리에 유리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저는 화면이 달려있는 기기는 무조건 한 주머니에 하나만 넣어요. 같은 주머니에 열쇠랄지 뭐 동전이랄지 뭐 이어폰이랄지 절대로 같이 안 넣어요. 뭐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기했던 거는 일본에 가지고 오니까 우측 상단에 5G 하고 플러스라고 하는 마크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전엔 본 적이 없었는데 하고 좀 검색을 해봤더니 아이폰 17 시리즈부터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고주파 5G 전용 주파수에 붙을 때 플러스가 뜨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5G 내에서도 약간 저주파수는 전파가 멀리까지 가는데 속도가 좀 낮은 애가 있고, 고주파수의 5G는 전파가 멀리 가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걸 서브 6라고 한답니다. 도쿄 시내에서 서브 6가 붙을 때마다 5G 플러스로 표기가 되는데, 이게 보이면은 그냥 왠지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그냥 5G만 떠 있으면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 근데 아마 한국 통신사는 아직까지도 그냥 5G로만 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통신사는 또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표기를 달리 해주니까 그것도 이렇게 쏠쏠하게 체크하는 맛이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부분,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해봤자 카톡, 뭐 저는 텔레그램 같은 거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뱅킹하고 뭐 웹서핑하고 또 뭐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또 어떤 게 이슈인가 하면서 쳐다보고, 사실 그 정도가 우리의 일상 루틴인데, 그거를 갖다가 아이폰 17 프로 맥스로 보나, 아이폰 16 프로로 보나, 아이폰 17로 보나, 아이폰 17 프로로 보나, 아이폰 에어로 보나,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냐 이거예요. 사실이 솔직한 얘기가, 그죠? 다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면 카메라만큼은 정말로 드라마틱한 차이를 내가 느낀다. 근데 우리 아저씨들 뭐 또 셀카 얼마나 뭐 자주 찍겠어요. 뭐 여성분들이나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쓰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전면 카메라 초광각이니까 이게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본 결과 전면 카메라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아이폰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이게 이제 프리즘 앱에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손떨방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전면 카메라를 썼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갤럭시랑 했을 때 대비해가지고 얼굴에 어떤 약간 필터라고 할까요? 약간 뽀샤시 효과가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자신감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라이브를 갖다가 다시 갤럭시로 돌아갈까 이걸로 할까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만은, 으세든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 찍을 때 이 전면의 초광각 카메라는 아무리 써보면 쓸수록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건 뭐 신제품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갤럭시를 쭉 쓰다가 이제 아이폰으로 돌아오면은 나는 가장 불편하게 느끼던 점이 뭐냐면은,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기를 하려면 이쪽에서 긁든 저쪽에서 긁든 양쪽 다 뒤로 가기가 됩니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뒤로 가기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가기예요. 이거는 물론 핸드폰을 양손으로 잡고 쓴다든지 왼손으로 잡고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오른손으로 잡고 쓸 때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 어떨 때 가장 힘드냐면, 나는 이제 게으른 돼지니까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좌측으로 누웠을 때는 왼손으로 이렇게 보면서 뒤로 가기 하면 너무 문제가 없어. 이건 상관없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이제 오른손으로 이걸 봤을 때 얘를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웹서핑 하기가 너무나도 불편하다. 우리 아이폰 유저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너무 궁금해. 요거 하나가 정말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또 한 개는 어떻게 보면 저의 트레이드 마크죠. 저는 모든 아이콘을 갖다가 한 페이지에다 몰아놓고서 쓰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움직일 필요도 없고, 항상 어떤 앱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안 보고서도 누를 수 있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앱을 바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앱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막 정리도 사실 좀 안 하게 되더라고. 나는 왜 그런지 정리도 좀 안 하게 되고 이거 찾으려면 좀 많이 손이 많이 간다. 그리고 단모음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람의 어떤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아이폰이 조금 더 오타가 많이 나는 느낌. 갤럭시에 너무 적응이 돼서 그런가 봐요. 그건 뭐 개인적인 부분이고, 그와 반대로 또 아이폰 쓰면서 편했던 점, 언락할 때 페이스 아이디 언락하는 게 아직까지도 갤럭시는 거의 못 쓸 정도예요. 항상 지문을 써가지고 언락을 해야 되는데 지문 인식 속도도 굉장히 느리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 얼굴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언락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핸드폰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은 모두가 인정하는 애플의 액세서리들, 애플워치나 에어팟이나 이런 기기들과의 어떤 궁합이 말도 못하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완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사용 한정으로 애플페이랑 스이카 되는 것도 너무너무 편하고, 그 정도가 뭐 한 일주일 쓰면서 느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그리고 제가 받은 프로 맥스랑 프로랑 그 다음에 여기 세븐틴하고 에어까지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는데, 에어가 진짜 만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잘 만들었다는 느낌은 계속 들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실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진 많이 안 찍는 사람은 진짜 에어 나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큐리어. 그럼 오늘 영상 벌써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리 가세요.